주목군락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름드리 주목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 쭉쭉 뻗은 굵은 나무들이 다 주목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영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직접 보면 굉장히 굵습니다. 나더러 저기 들어가라고 하지는 않겠죠. 저기 들어가는 건 좀 쉽지 않아서 그냥 보고 가늠해 보십시오. 이렇게 굵은 하늘 높이 솟아있는 주목을 보면 이게 해묵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뭐 이렇게 띄엄띄엄 서 있네. 노인들만 살고 있구나, 이 숲속에도.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밑에 보이는 저것들이 다 보니까 1년생 주목들이죠.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평소에 때때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근래에 또다시 그 소리를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 출생률이 낮다, 고령화가 문제다, 그러고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당에 따라서 의견 대립이 없죠.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인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보면서 한국은 인구 절벽으로 이제 머지않아 나라가 문을 닫을 거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러는데 자기들을 들여다보라고 우리는 왜 이야기를 못하는 것일까요? 출생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탄식을 하면서 나라가 망할 거다, 문을 닫을 거다 하는데 이제 당장은 김정은이가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공고화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무슨 우유 좀 주고 뭘 좀 준다고 해서 대화 좀 한다고 해서 통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북쪽을 점령해서 자유통일을 하든지 김정은이가 이쪽을 점령해서 우리가 만일 패배하면 적화통일을 하든지 그게 아니고는 통일은 상당히 요원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토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한반도 하면서 우리 헌법이 규정했던 그 영토에 반토막이 나버린 것이죠. 실지 회복을 77년이나 못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도 선대 보기에 면목이 없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반쪽짜리, 한반도의 반쪽짜리 땅에 5,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없는 겁니까? 다른 데 보면 산 하나 띄엄띄엄 넘어가면서 한 가구씩 있는 그런 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동남아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동남아 무슨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에 인구 밀집돼 있던 그런 생각은 할 거 없고 우리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문화가 있고 법치가 자리 잡은 나라를 봤을 때 우리처럼 인구가 조밀한 곳은 일본 정도 있겠죠. 인구가 조밀해서 좋습니까? 있는 사람을 없애자는 식의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출생률 낮아졌다고 탄식을 하고 있는데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목의 어린 싹들이, 어린 나무들이 자라고 있지만 양에 차지 않는 것이죠. 또다시 5,100만을 채워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나는 하겠습니다. 현재 주로 인구 소멸 지역이니 하는 것은 지방입니다. 수도권은 그렇지 않죠. 대도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인구가 주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갑자기 무슨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 국민이 사망률이 높아진다 하면 걱정이죠. 그러나 노인은 건강하고 사람들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살고 단지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든다.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새로 태어나지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무슨 질병이 걸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 세대들이 자녀를 많이 출산한다든지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바칠 뜻이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들 시대의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둬도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북 영양 같은 데서는 영양 고추 산지죠. 그리고 한참 전에 웬 유명 유튜버가 가서 여기 애들도 없고 노인들만 있다고 가서 비하를 하고 왔던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무슨 다른 나라의 난민을 그러니까 자기네 주민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면 당하는 게 한국인인가? 거기에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같이 이걸 더 부추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민은 한국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귀화를 하든지 혼인을 하든지 한국인이 되겠다고 와야지 난민은 국민이 아니죠. 우리 국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도 우리 국민이 아닙니다. 돈 벌러 온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을 들여오면 그게 국민을 늘리는 길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생률이 저조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제로 사람을 만들어낼 겁니까? 그러지 않을 것인데 왜 다들 거기에 공포감을 느끼는가? 이게 또 하나의 세뇌입니다. 지방에서 사람 숫자가 줄어든다, 인구가 줄어들면 누가 제일 곤란합니까? 지자체가 폐지되겠죠.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고 했을 때 바로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 내가 저금통을 돼지 저금통에 돈을 넣으면 저금통이 돈을 매일매일 먹어치운다면 그 저금통 문제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습니다. 주민이 있어서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있었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거기에 단체장이 관사 짓고 대우받고 지방 호종 노릇을 하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안 되는 게 그들이죠. 인구가 줄어들어서 국민 생활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태까지 비논리적인 세뇌를 받아왔던 겁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노인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노인 비하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잘못 가도 크게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인구 정책, 인구 기획 이런 반인륜적인 이야기는 끝을 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다.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인구 2천만이 돼도 결코 인구가 너무 적다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출생률이 낮으면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게 서로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또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로 그런 환경으로 가꾸어 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고 죽는 문제를 통계의 수치를 가지고 조절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반민주주의 사상인 겁니다. 이제 보면 정말 그렇다 싶죠. 이렇게 숲속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도 알아서 어린 주목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연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고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할 것이고 출생률이 저조하면 저조한 대로 더 풍요롭고 그리고 더 수준 높은 그런 문화의 그런 국가로서 발전해 갈 겁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 바닥부터 바꿔야 하겠습니다.